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격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두 분은 오늘 회동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철호 의원. 대통령께서 호소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말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하려고 하는 정부, 우리 국회가 지금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내일 모레 우리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법안 처리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식 의원. 예,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노동개혁에 안에서 말씀하셨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부분은 그 수많은 근로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자리의 좋은 점, 나쁜 점, 노동시간, 근로조건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사정이랄지 아니면은 그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반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선 밀어붙이듯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예. 더 소통하시고 더 뜻을 모으는 게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경제 살리는 데는 골든 타임이 있다. 이게 그 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는가.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이기도 하고 또 격정적인 화법이기도 한데 두 분은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고요. 네. 그다음에 최원식 의원은 인천 계양입니다. 그 많이들 만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노동관계 5개 법안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이 지역구에서 만나실 때 이 지역 구민들은 이 경제 문제 또는 민생 문제 또 국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홍철호 의원. 지금 노동관계법은 저희 당에도 이제 이인재 최고께서 예.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충분하게 지금 한국노총이라든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19대 국회가 이제 말미, 이제 정기국회로만 따지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런 상태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네. 답답함, 그리고 근로기준법, 뭐 고용법 여러 가지 그 5개 법안들이 사실은 의견 절충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두 개 쟁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처리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 좀 답답한 상황이죠. 예. 지금 저희 지역구의 노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지역 국민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 이런 게 주된 건데 네. 실제로 보면 노동 조건을 더 좀 열악하게 하면서 노동을 약간 줄이면서 딴 부분을 편하게 하자 이런 경영을 편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동을 열악하게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겠냐. 오히려 노동자의 삶이 핍박해지면은 어떤 그쪽에 수요가 줄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한중 FTA는 그 말씀하신 분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당내에서 대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래서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동관계 5법이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 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 6명이 만나서 합의한 것이 있는데 이 합의가
노동관계업법은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예, 이렇게 예,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임시국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으로 접어들면은 사실상 총선 국면이 되기 때문에 맞으면은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어쨌든 12월 중으로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처리한다라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예. 그 합의에 네.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참여한 거는 노동개혁 자체를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안 된다. 네. 논의를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정부에서 야당이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타결이 될 수 있지만은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게 오히려 야당으로서는 잘못된 그 책임을 아하, 예. 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올리되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죠. 그 합의합니다. 합의도 여야가 예. 합의해서 처리한다. 그쵸, 예, 예. 이렇게 합의가 돼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홍철호 의원은 저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기업하셨잖아요. 예. 이 노동관계업법이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계약이라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인들도 이거 하면은 우리 기업인들도 상당히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동과 예. 관련된 법안들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도 다소간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과연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인가 하는 부분 또 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계, 지금 그게 과연 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오법이 노동관계를 개약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항의의 연장선에서 1차, 2차 민증대회가 네. 있었고 또 19일 날 3차 민증대회를 한다는 거고요. 네. 16일 날은 총파업을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있었던 민증대회가 이제 폭력으로 얼룩졌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에 2차 민증대회가 네.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상균 노총위원장, 민노총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최은식 네. 의원께서 2차 민중걸기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말씀 좀 먼저 시작하시죠. 1차 집회는 폭력성이 있는 집회였죠. 저희가 봐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종교계에서도 우려를 네.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님의 입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차 집회는 다행히 나름대로 서로의 네. 책임하에서 각자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좀 폭력 집회는 아니고 상당히 예. 좋은 선진적인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로의 신뢰가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우려는 부식되는데,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님과 어떤 불교계나 아니면 시민사회계 그리고 국민 사이에 이제는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때에는 네. 장기적으로 더 신뢰를 공고히 하려면 한상균 위원장님께서 조계사랑 약속한 게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그걸 지키시는 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런 게 노동운동이나 어떤 시민사회 운동이 더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사실관계를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네. 5일까지는 못 나가겠다는 예, 거고 6일 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6일이 지났는데 지금 거취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겠다라고 거취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도 예. 그 부분에서는 그냥 언론 보도상으로는 나간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네. 민노총 측에서는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거취도 생각해보겠다라고 예,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정확한 양측에 대한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를 제가 모르게 그러니까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철호 의원. 1차 집회와 2차 집회의 그 차이는 저는 뭐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1차 집회 하고 나서
집회 주최 측에서 아차 싶었던 거죠. 이거 집회에 의도했던 그 목적 달성은 어디로 가고 네네. 국민들께 폭력만 보여드리는 결과 그러니까 2차 집회를 통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 되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민들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적인 집회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고 또 일정 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숙한 시위 모습이 이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상균 그 위원장이요? 위원장 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품어줬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불자들께서도 그 정도면 뭐 야속하다 소리 들을 정도는 넘어갔다. 예. 이젠 그 정도 시간을 줬으면 됐다고 보고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보통 한 일주일 합니다. 이제 템플스테이 끝내실 때도 됐고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스스로 결단 내린다는 뜻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참 이 입장을 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조계종과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사이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논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정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 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에 뭐 이게 뭐 핑퐁 게임이 지금 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말에 안철수 의원이 다시 이 공을 문재인 대표한테 던지는 기자회견을 했죠. 예, 혁신전대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일체 어떤 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기본적인 저희 당을 둘렀던 정치 지형은 예. 지금 당의 지지도나 여러 가지고 있지만 당의 지지도나 당의 신뢰도가 예. 극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혁신하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로서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과 통합을 다시 이루어내면서 네. 리더십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지금 지도 체제로는 과연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문재인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혁신전대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수수는 예. 안철수 의원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결단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있냐 네. 또는 나가서 자기 맞는 그 자기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치 모습을 보이냐의 두 가지인데 네.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탈당 쪽으로. 예.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당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란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나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잔류 쪽보다는 탈당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것 같다. 또는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느끼셨어요. 그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면 동반 탈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 규모가 뭐 20명이다, 30명이다 또는 적어도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동조 탈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지금의 야당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통선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기나 네. 새로운 그 국민들에게 새로운 틀로 호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탈당 가능성 또는 탈당 러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혁신전대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문재인 대표는 문안 밖의 다른 형태로라도 어쨌든 이 함께하는 것을 모색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혁신전대를 받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혁신전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전대까지 갈 수 있고. 근데 네. 다만 그 혁신전대에서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다른 모습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둘다 대기적으로 거? 그러니까 그 변형된 형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내 몇몇 의원들이 요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저희는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약간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그런 계기는 있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이라서 제가 좀 꼬치꼬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당 의원이 야당 걱정한다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예. 어쨌든 상대당의 내부 정리가 빨리 돼야 네. 아까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법도 그렇고 지금 또 현안이 15일로 다가와 있는 우리 선거구 획정도 빨리 해줘야 되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야당의 내부 정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중요한 것들이 같이 늦어지는 것이 답답해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아주 관심 있게 바라다보고 있고요. 네. 저도 또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이런저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 야당 분열을 보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 당 뭐 저도 마찬가지고 걱정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경제정당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경제정당 이런 거 겨를이 없이 이제 당내 이 정리가 교통 정리가 더 지금 시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뭐 함께 정치권 전체가 매도당하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즐기고 안 즐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이건 알겠습니다. 관심사라고 봐야죠. 예. 저 새누리당 얘기도 한 가지 좀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험지 출마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위험한 지역에 출마해야 된다. 이건 뭐 여나 야 모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좀 어려운 지역인 서울 강북 같은 데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 끝에 중진 용태론, 원로 용태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섞여 들어왔습니다. 네.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출처가 분명치는 않은데 근데 그게 서청원 최고위원 용태론으로 되게 뭐 읽히는 분위기가 일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연령 뭐 누구나가 다 이제 선수가 높아지면 이제 예. 당연히 이제 연령이 높아지는데 우리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에 7선이신데요. 네. 당내 7선 의원은 고사하고 6선 의원도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개인의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지. 무조건 나이가 많다 적다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옳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근데 이 현역 의원 20% 지금 컷오프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인위적 물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양상은 다르지만 뭐 이 중진 용태론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 컷오프 문제라든지. 그 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승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예, 검지 출마론도 음. 무조건 검지 가서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길 수 그 중진들도 그렇죠. 가서 예. 그 너무 좋은 데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데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석들. 그다음에 원로분들은 사실 원로의 역할이 있지만은 원로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그 적절한 데 가서 이 승리를 선도하게 네. 하는 그런 다양한 포석들은 그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 정당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존경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딱 줄을 거서 몇 선 이상은 문제 있다 이런 식의 단선적인 사고는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거 뭐 연하나 마찬가지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 참 그 20%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기준인지는 당내에서는 다 지금 공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은 만들었는데 어떤 예, 기준인지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최고위에서 그런 시행세칙에 대한 권한을 그 평가위원회에서 넘기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현역 의원이 좀 다소 유리한 것이 뭐 이게 현실인데 결선 투표제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현역 의원이 앞서가면은 거기서 끝나지만 뭐 조금 앞서는 걸로는 이 후발주자들이 연대해서 뭐 현역 대 비현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통해서 뭐 물갈이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신데 네, 예. 이 방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공천 룰과 관련된 것이 결국은 이제 공천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 새누리당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 공천 룰과 관련돼서 흔히 얘기하는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해서 자칫하면은 내홍으로 다 이렇게 번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도화시키는 걸로.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고 이것이 뭐 현역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이제 국민들께 자칫 잘못했으면 새누리당이 뭐 개파 싸움이나 하는 걸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실 뻔했는데 네.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결선 투표가 어느 형식으로다가 완성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결선 투표제를 해도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늘 자신 있습니다. 예, 이 결선 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경제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담합이 이러면 왜곡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현역이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다수의 열세 후보들이 담합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실력 없는 후보가 이기고 그래도 유력한 현역이 떨어지는 좀 담합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참 그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이 한번 경험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제나 아니면 예, 뭐 예. 그 공천을 할 때 운영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제도나 뭐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이 다른 사례들을 좀 잘 참조해서 예, 예. 좋은 제도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 그런 면에서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마킹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좋은 건 예. 서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